앵커들의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원 가온 민방의 대표 미남 앵커 두 분과 함께 뉴스의 뒷얘기를 수다로 풀어보는 앵커들의 수다, 줄여서 앵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진짜 새해 들어서 처음 보네. 3개월 거의 3개월 만이죠. 거의.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었어요. 올해 꼭 하고 싶은 거. 넷째, 등요? 진짜요? 그럼 등요? 넷째가 되는 거죠? 아 셋째인데요. 등요. 마음은 이제 넷째 때까지 딸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아들. 아들. 그 일단은 셋 도전하겠다는 거죠 올해. 하고 야. 싶죠. 오케이. 집에 들어가야 올해- 되는데 근데. 그래. 하늘을 봐야 별을 따니까. 집에 들어가. 그 두 살림 차리세요? 집에? 아 이런 말은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 아니에요. 큰일 뻔했네. 듣지 마. 우리 PD는 이런 거를 편집 안 해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쁜 PD거든. 왜 편집을 던지셨어요? 더 잘해주지. 네? 편집을 더 이게 잘해주지. 반짝반짝하게 지금 자막까지 넣어줘. 최영이 앵커는 올해 꼭 하고 싶은 거. 네.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좀 초부터 네. 다시 한 2년 만에 헬스를 좀 했거든요. 오. 하고 있거든요. 와우. 여름쯤에는 네. 상의를 탈의하고 한번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보자.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저기 복근? 아직은 좀 있는데 가슴하고 이 와. 힙 위주로 해서 한번 좀. 아니, 가슴하고 어디? 가슴하고 어디? 아니. 가슴하고 어디? 오. 힙? 가슴하고 힙? 아니 가슴과 팔, 어깨. 제 목이 좀 섹시해서 이쪽 라인을 위주로. 좀 쇄골 한번- 쪽이라? 예. 그렇게 섹시한 정도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남자들은 그런데. 그 위에 거 하나만 단추 하나만 풀러봐요. 쇄골 좀. 이게 이게 좀 야한데. 뭐가 야해? 가슴에 이게? 털 있어요? 가슴에 털은 없는데 네. 한 개만 점이 뽑아봐요. 있습니다. 야, 어떻게 있어? 이혁재 털 이후에 최고로 방송에서 보기 민망한 점이 이게 나가겠어요 상식적으로? 하나가. 근데 살짝 내는데 되게 밋밋하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해야죠. 자, 와하. 새해에, 아까 뭐 새해 우리가 좀 바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네. 어떻게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뻘쩍지근해요. 올해 좀 그렇죠? 네. 뭐, 경제도 별로 안 좋고, 뭐, 경제는 뭐 또 주식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좀 난리 났지요. 그럼 뭐 희망도 안 보이지요. 뭐 이게 좀 기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별로 기대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뭐 중국발 쇼크로 아니, 주식시장 그러니까. 무너지고 뭐 그러니까. 맞습니다. 핵실험에 대 네. 미사일 로켓 쏴대. 예, 맞아요.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산 관광에 조금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번에 그나마. 개성공단 그나마. 문제 있으면서 이제는 뭐 그러니까. 그냥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냥 끝난 거죠. 사실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이건. 그러니까 예.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지 또 정치권이라도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는데 선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구도 아직 획정이 안 돼 있지. 그래. 이분들 세비는 제대로 받나 모르겠네. 다이나믹한 받겠지 것 악착같지. 같아요. 밥맛이 좀 없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분들 좀, 근데 현역 의원들은 안 그렇겠지. 현역 의원들은 좋죠. 의원들이야 정말 뭐, 좋죠. 아, 그러니까 이럴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정치 신인들. 걱정은 이제 우리 오히려 지역민들이 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겨? 뭐 이러면서 이제 깜깜이 걱정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세비를 드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네. 이 소리 나가면 또 바로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참 남북 관계는 조금은 새해 들어서 시작되면서부터 좀 쇼크해요. 그죠? 그렇죠. 작년에 그 약간의 그 희망이 보였었잖아요. 한때. 네. 그래서 이산가족도 만나고 네. 다시 그게 뭐 한참 부딪혔다가 약간의 실마리를 찾아서 잘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새해 들어서 핵실험에 미사일에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 우리도 제재에 동참한다. 강경하게 나와. 개별적인 동참도 하겠다. 개성공단 뭐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개성공단 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북한이 자초한 건데 네. 저는 조금 단계적으로 좀 음.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철수를 했었으면 어떨까? 입주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품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검토를 했다가 가는 게 사실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이 자초했지만 사건이 난 다음에 미사일 딱 쏜 다음에 바로 이런 강경 대응을 한다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맞불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들 다 얻고 물건 뺄 거 다 빼고 입주 기업들 타격도 좀 막고 앞으로 수출길 그러니까 단계적인 건 저 단도직입적으로 했건 간에 지금 북한의 행태를 봐서는 한번 또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필요성은 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철수를 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단계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문 닫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뭐예요? 조금 극단적이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성급했다.
성급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예. 그러면 우리 최영희 그걸 어떻게 봐요? 그거? 뭐 공감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철수를 한다고 하면 북한이 과연 그거를 수수방관 놔줬을까라고 그게 생각해 이제 보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알릴 수 단계적으로 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네네. 시간을 줄 리가 없고 일단 어차피 예상된 시나리오였고요. 작년에도 왜 그 목함질에 도발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우리나라 정말 뭐 확성기 틀면서 대응하니까 북한이 뭐 여기에 또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 실무자랑 또 뭐 밤새면서 또 같이 이렇게 회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또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정말 다 없고 새로 출발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없는다. 뭐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센데. 개성공단 중단을 했잖아요. 저는 뭐 더 이상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뭐 배려와 양보로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적이라는 건 철수를 해가는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제재 조치에 대한 어떤 단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개성공단을 딱 닫았을 때 북한이 얻는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늘어날 거고 전체적인 어떤 수입을 봤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개성공단을 딱 닫았을 때 뭐 현대 쪽이라든가 우리 업체들도 타격이 있고 우리 경제에 또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개성공단을 닫는 거 이외에 좀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행정적인 제재 수단이 그것밖에 없었느냐. 근데 그것밖에 없었어요. 글쎄, 뭐 예를 들면 뭐 확성기를 걔들이 무서워하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성기를 전방에다 뭐 더 쫙 깔든가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몇 년 전에 잠깐 가동 중단됐을 때 몇 조인가 뭐 피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확성기 몇 조원어치 사가지고 전방 지역에다 다 깔든가 차라리 아니면 뭐 그런 구간에 대한 뭐 좀 웃긴 비유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질문이죠. 과연 그거밖에 없느냐?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그럼 매번 알고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때는 또 잠깐 해주고 그러다가 또 이런 식으로 반복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관계 큰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계속 대결 상태도 왔다가 야 대결만이 저기 답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한민족끼리 좀 먹고 살게 해주면서 협상을 해보자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햇볕 정책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수조를 퍼줬느니라는 얘기도 듣지만 그렇게 왔어요. 근데 두 가지 정책 다 효과를 본 게 없잖아요. 결국은 북한은 그렇죠. 핵무장을 더 강화하고 있고 지금 상황 봐서는 요즘 나온 얘기가 이제 거의 3년에 한 번씩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인데 머지않아 이제 핵탄도 작아져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그 실전 배치할 거예요. 미사일도 벌써 세 라인으로 다 배치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 시점에 답이 안 나오네. 뭐 긴장 국면을 계속 더 강화해서 불안하게 갈 필요는 없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새 판을 짜려는 시도로는 저는 이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한번 해볼 수도 있다. 근데 여론도 참 되게 무서운 게 개성공단 들어가신 분들 이제 기사 보니까 그 리스크 안고 들어갔던 거 아니냐, 알고 들어갔던 거 아니냐, 인건비에서 지금까지 톡톡히 효과 받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사실 개성공단에서 이번에 철수하시는 분들 미어지는 말이긴 한데 참 그쪽 입장도 비꼬게만 듣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만 해석을 해보면 개성공단 사실 적지잖아요. 적지에 투자를 한 건데 장사꾼이 투자를 할 때는 손익분기점을 잘 따지잖아요. 근데 참 이 나라가 참 그동안 지난 10년간 15년 정도 됐죠. 대북 정책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하는 알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하여튼 북한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끼리 그냥 얘기를 나눠보니까 별로 좀 재미없는 얘기도 있었고 약간 좀 만화 같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인의 시선이 네. 여하튼 간에 하여튼 재밌게 얘기를 해봤고 그럼요. 재미는 있었지만 좀 우울한 기사였기 때문에 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로 재영이 통해 왔다나 이 정도로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연초에 좀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서 네. 자 이번엔 그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보자고요. 네. 2년 남은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테스트 이벤트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직접 뉴스를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뉴스 전할 때 어떠던가요? 첫 테스트 이벤트다 할 때? 뭐 100%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뭐 흘러나왔다. 네, 그리고 뭐 네, 성공적으로 뭐 넘어섰다. 네. 잘 될 거다. 낙관론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기사를 쭉 보니까 역시 그 약간 그 전강 후약의 느낌?
뭐 정강훈이라는 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앞엔 잘 나갔는데 뒤에 이렇게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인프라라든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그래도 그게 제일 문제가 많았던 지금 가리왕산에서 이루어진 네, 거잖아요. 그렇죠. 정선에. 네. 저는 그 조금 너무 기분 좋게 들었던 것이 그 누구죠? 그 저 국제 스키연맹 지안 네. 프랑크 회장이 예, 예. 한국이 약속을 지켰다. 뭐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들으셨잖아요. 네. 랜드버그 IOC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운영 점수에 있어서 100% 주고 싶다. 100점 주고 싶다. 100점.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제일 문제 많았던 그 가리왕산의 그 활강 코스에서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저도 싶기도 이제 하고. 작년부터 계속 테스트 이벤트 뉴스를 했었는데 네네. 아 이거 될 거냐 될 수 있냐 이런 기사만 하다가 네. 일단은 잘 끝냈다라는 기사를 보도를 하니까 네네. 한국답다라는 생각은 일단 했어요.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한국인들이 좀 이렇게 어. 뭔가 좀 뭐랄까 무슨 이게 큰 대회나 이런 것들 해낸다. 항상, 예, 하자 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잡음 좀 있다가 어떻게든 결과는 만들어 낸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리왕산에 이번에 환경보호단체들의 좀 반발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 있는데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활강 경기장에서 만들어진 알파인 스키장이 국내에는 그 속도전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새로 지은 건데 네네. 저는 뭐 일단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냐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했다라는데 일단은 네,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제는 올림픽 치르는 데까지는 아마 그 뭐라 그럴까 그 환경단체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그렇죠. 이제 끝나고 복원해라. 그렇죠. 아니다. 더 활용해야 된다. 약간 그 차이가 직접 뭐예요? 현장을 취재한 현장 김기태 기자요. 네네네. 우리 강릉고등학교 예? 출신의 박준호 CP님 어쩐 일이 아니 저 김기태 기자님. 저 이창섭이에요. 선생님 네네. 그 저기 그 박준호 기자가 새카만 후배 아니에요? 새까만 선배죠. 예. 아 선배요? 아니 벌벌 떨면서 전화를 받으시길래 박준호 그럼요. 예. 저 고등학교 출신의 우리 박준호 CP님 전화 좀 잘 받아야 됩니다. 이야 야 이런 관계시구나. 여하튼간에 김 기자님 저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명절 잘 보냈어요. 선배님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혹시 앵 그거예요. 네네 엠스다. 맞습니다 선배님. 선생님 저기 끊고 다시 하시죠. 앞에 제가 아니 앞에 제가 저 편집하지 말라고 우리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약간 우리 그런 게 없어요. I'm 우리 sorry. 저기 약간 벌벌 떨면서 아, 후배 기자한테 너무 어우 뭐 이래서 네. 그럼요. 잘 모셔야 됩니다. 위트가 네, 있어요. 저기 앞으로 잘 모시시고요. 하여튼 요 테스트 이벤트 얘기 좀 하려고 전화 드렸어요. 그 저 첫 테스트 이벤트라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저 정선에서 펼쳐진 네네. 그 취재하고 보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우선 결론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김기태 기자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일부에서는 주는 것 같은데 김기태 기자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저는 80점 정도 주겠습니다. 오. 80점 정도. 그냥 낙관적이진 않은데 여기서. 수미양과 우회. 그럼 20점이 빠진 가장 큰 이유는? 10점이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네네. 일단 뭐 경기장이 한 64%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치른되긴 하지만 경기 시설만 64%.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네. 경기하기에는 문제는 없었는데 네네. 나머지 부분이 조금 뭐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관중들 이제 설 연휴에 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네. 관중들이 뭐 붐업을 위해서는 관중들이 더 잘 오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네, 그런 그런 것들이. 부분 네. 하나같이 아마 같은 생각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수들은 경기를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설이었는데 네네네. 나머지 이제 그 지원 인력들이라든지 뭐 관중들 또 저희 그 각 언론사들 취재진들이 접근을 네. 하기엔 접근성부터 굉장히 좀 어려웠고 김기태 기자 김우진 앵커예요. 네 선배님 네, 저하고 이제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낙관적인 생각만 드는 건 아니고 경기장 시설로만 봤을 때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인프라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전무한 실정인 것 같은데 밥 먹을 때도 없는 것 같고 네네 밥 먹을 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언론에서 문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부각시킬 수 없으니까 아마 린드버그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좋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경기장 시설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네. 다른 곳은 어땠어요? 우리 정도의 인프라라고 한다면 그걸 경기장 이외에 우리만큼 이렇게 열악한 대회가 있었는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뭐 토리노도 마찬가지였고 예전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이제 뭐 그거를 네. 이제 뭐 절대 이제 평창의 첫 테스트 이벤트가 훨씬 더 나았고 뭐 소치는 나빴다 아니면 뭐 토리노는 어땠다 뭐 밴쿠버는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딱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건이 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경기장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극찬할 정도로 시설은 경기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오. 굉장히 뭐 불가능한 거를 네, 생각하는 게 실제 와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와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서 보시게 된다면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엄청납니다. 진짜. 아, 그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네요. 그죠? 잘 그렇죠. 일단 대회를 치르기에는 그러니까. 2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충분할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예, 뭐 밥 먹을 때도 마땅치 않다,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2년 동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시설 점검 차원이라고 본다면 시설은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 가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대회 운영 면에서는 어땠어요? 대회 운영은? 대회 운영 면에서는 이제 제가 80점 드렸던 이유 중에 그 부족한 20점은 네. 그런 이제 시설적으로 이제 그런 관중들이나 국내 언론들 네네.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음. 접근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점 네네. 그런 거 편의시설 부족해서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예.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조금 뭐랄까 대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 이제, 예, 네.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모의고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을 아니, 그런 거 좀, 다음에. 그런 거 보완하려고 테스트 이벤트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선배님 최영입니다. 예. 네네. 예. 네. 아, 이번에 알파인 스키장이 없어서 네. 가리방산을 깎고 새로 지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환경단체 반발이 좀 있었는데 그걸 딛고 일단 테스트 이벤트를 잘 치렀는데 경기를 치르고 나니까 환경단체 쪽에서의 어떤 입장 변화가 좀 있었나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환경단체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뭐, 이렇게 뭐, 저희도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네네. 환경단체들은 기존부터 원래 그, 가량산의 그 경기장 자체를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제 사후에 경기 이제 동결비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 이제 원상 복구를 이제 기정 사실화 한 다음에 이제 그 동사에 들어가게 이렇게 네네네. 했었던 그 부분이 있던 거거든요. 예. 뭐 필드랑 그 IOC나 또 그 뭐 강원도나 미세하지만 약간의 그 뭐랄까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경기장 건설 초반에 있었던 그 기조와는 네. 약간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죠. 아.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뭐 저희도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장 시설을 지금 1,7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네, 경기장을 네. 만들었는데 네. 예, 많아요. 그 시설을 바로 또. 대회 끝난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하는데 또 수백억 원 이상이 또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 네, 수백억 원을 네. 또 투입을 해도 원래 그 스키장을 만들기 전에 그 상태로 복구는 100% 복구는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역민들의 여론, 여러 가지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은. 하여튼 앞으로 남은 그 23번의 그 테스트 이벤트 잘 치러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멋지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하고 아.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이렇게 뭐 예. 이번 테스트 이벤트는 잘 됐지만 낙관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 낙관하지 않는 이유에는 아까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붐 조성이에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에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아사다마고 복귀했더라고요. 금메달 따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여왕이 한번 귀환을 하면 어떨까. 네. 금메달 그러니까, 따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저도 그 생각이에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가 한번 출연해서 뛰고 싶다. 우리 경기장에서. 스타가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또 뭐 이상화 씨나 뭐 이송률 이렇게 있지만 네. 강릉에서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계속 빙상 선수단들 나오고 있지만 스타가 나와야 네. 관심이 집중되고. 아, 그럼요. 그렇게 네. 되거든요. 최고의 홍보대사 역할은 제가 보기엔 김연아 선수가 한번 나와주시면 나와줬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는 국민의 뭐 이제 한 김연아 사람으로서. 선수가 없이도 동계올림픽은 잘 치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요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 동계 종목들 성적들 좀 보니까 뭐 봅슬레이, 뭐 스켈레톤, 네, 네, 난리 났어요. 스노보드 예. 계속해서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2년 남았으니까 네. 점점 붐을 좀 타서 예. 그 중요한 건 2018년 2월 그 시점에 북한이 도발만 안 하면 돼요. 북한이 그때 또 이상한 해코지를 놓지만 않으면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거는 뭐 네. 잘 치를 수 있다. 아유, 저는 뭐 확실합니다. 월드컵 준결승전에도 해코지했는데요. 뭘. 제발 부탁해요, 북한. 네. 그래도 잘 치렀어요,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원주 혁신도시에 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이사 와서 개청식을 하면서 네. 11개가 전부 이전을 끝냈다고. 13개 중에서 11개. 예, 요 얘기는 좀 해보자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다. 음. 뭐냐면 사실은 낙관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도 2013년도에 41억 5천여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예. 492억 원이에요. 11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거 엄청 늘어난 거예요. 네. 10배 늘어났죠? 10배 넘는 거예요. 11배 이상 늘었으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직원 수가 13개 기관에서 직원 수만 5천 명이기 때문에 네. 가족들도 유입이 될 거고 예. 여기에 이제 지역 인재 채용이 늘어나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지역 네. 인재 채용률이 한 9.2%. 아, 생각보다 실제? 많지 않다. 아하. 예. 10%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뭐 앞으로 이제 늘려 나가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공기업들이 막 혁신도시로 오면서 우리 지역의 그 대학생들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 굉장히 아, 절실하게. 기대가 컸잖아요. 네, 지역사회 맞아요. 전체도 그렇고. 많이 늘려나가야 근데 돼요. 그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 그렇죠. 거기에 주목할 점은 인재 채용도 문제지만 가족 동반 비율 그러니까 다 이사 와서 하는 거. 넘어온 네. 사람들 중에 가족들이 다 이사하는 비율이 19.2%래요. 다른 지역보다 현격하게 낮은 20%? 낮은 예? 편입니다. 이거 다른 원인 지역으로 한 데보다 원인 분석해야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건? 왜 이럴까? 원주가 서울에서는 아주 가까운 곳인데. 뭐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일하는 사람만 온 거죠. 나머지 가족들은 수도권에 놔두고. 아니, 비둘기 그러니까 아빠, 왜 그러냐, 비둘기 이거죠. 아빠라 그러나? 아직까지는 원주혁신도시가 네, 네. 건물 11개 공공기관의 건물만 들었었지 음. 주변 뭐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상권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점들이 가족까지 데려올 수 있는 아니, 매력은 원주 시민들은 그럼 여태까지 뭐 땅 파먹고 살았나요? 원주 시민들 다 문화 즐기고 살았는데. 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가요. 땅을 파먹 땅을 파먹고 원주에서 아니, 다 자영업 아니, 그 사람들도 다 필요한 물건 사서 썼는데, 왜 갑자기 무슨 학교 다 있는데, 왜 이게 그런 그게- 겁니다. 이게 한 번 털을 잡은 곳에서 가족이 다 오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수지 사시지만 춘천 오시라면 오실 수 있어요? 딱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족이 이사를 가는 여보세요. 그거랑 얘기가 달라요. 아 왜 달라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춘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활동하고요. 그럼 이분들도 원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원주에서 다 이사 와서 직장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찾아와야 아니, 되는데. 원주 와서 소득을 아, 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흥분하는 이유는 최영의 그가 와, 아직 뭐 인프라가 안 갖춰지자고 그렇죠. 하니까 제가 화가 아니, 나는 안 거예요. 갖춰 있어요, 지금. 아니, 가보니까. 원주 사람들은 그럼 애를 교육도 못 시키고 살았나? 문화생활 하나도 못 하고 살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원주신도시에 네. 제 친구가 다니고 편집하면 있는데 안 돼. 이 친구가 다 따져봤어요. 중요한 거야. 교통비가 거기서 사는 비용보다 싸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서 사는 비용보다 싸다는 게 뭐예요? 어디 거기 사는 거보다? 지금 서울에서 네. 원주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네, 근데. 직원들이랑 카풀을 하는데 네. 그 비용이 원주에서 머무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예요. 출퇴근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이 차라리 낫다는 출퇴근하겠다는 거죠. 이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본거지가 아니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집을 이사 오면 원주가 더 싼데. 지금 논리가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지금. 아니 집값이 아니, 원주가 더 싼데 아니, 이사 오면 비용이 이게 줄고 내가 이중 살림을 하니까 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싸요라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애들하고 마누라가 서울에 있는데 내가 여기다 원룸 늘고 사는 것보다는 출퇴근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비교하고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게. 아. 이사 오면 되는데 더 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를 오기가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기존에 많이 있는 들어요? 가족들은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인프라를 통해서 네, 네. 뭐 와이프 되시는 분의 직장도 그쪽에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개 문제인데 직장이 또 마누라가 따로 있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더 싸요? 그건 이사를 안 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아, 지금 관점은. 여기는 그 비교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안 거야. 되는 비교를 왜 하고 지금 있어? 비교를 하려면은 여기서 원주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를 비교해야지 하려면은. 아니 나는 경제적인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얘기하는 거야. 서울 아니 들어봐. 아니 자꾸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선배님 끝까지 해주세요. 아니 내 주머니에 이제 아니 이해부터 했어. 봐봐 서울에서 살면 내 직장 다니면서 원주까지 차비 12만 원만 나가면 돼. 어? 원주에 가면 월세 530에 내 돈에서 30만 원이 나가야 돼. 가족이 이사를 오면 다.
서울에는 7억 8억짜리 집을 팔고 원주는 5억 3억 팔 수는 없지. 그걸 왜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생각 왜 하냐면 왜 팔 수 왜 없다는 할 수가 생각을 하는 없냐고. 거예요. 왜. 그게 관점이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게 교육이라는 거 결국에 난 지금 왜 눈 좀 이렇게 다르지? 둘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왜?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죠. 야, 근데 아니, 왜 원주 오면 그럼- 교육이 안 되냐고 내가 그 얘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 원주 사람 애들 교육 안 시키냐고. 아니. 시장에서 물건 안 사냐고. 아니, 그 애가 겪을 고통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애가 여기 와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돼요. 오늘 망했다.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초유의 사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근데 참 이게 너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안 뽑았어요, 그죠? 지금 10%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에 공무원을 이런 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세게 이분들을 좀 압박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원도에 왔으니까 이제는 본사가 강원도인데 강원도 인재들을 더 좀 많이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김호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 그렇죠. 네. 메리트를 좀 주고 해서 네. 뭐 아파트 그런 건 아마 일부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취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원주시에서도 그런 그 페이버들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좀 더 주었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하여튼 좀 뭐 13개 이전 기업 공공기관 가운데 11개가 옮겨왔고 이제 곧 이제 13개 다 옮기게 되는데 사실 옮긴다는 것 자체는 이제 출발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아쉬워하는 거는 다 많이 이사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인재들을 좀 지역 인재들 좀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우리 여기 그 관계 공공기관들 의사 결정권자들이 빨리 인식을 해서 조금씩 비율을 좀 높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일단은 다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해결해 줄 거다. 어느 정도 시간은 네. 걸리겠죠. 이 시간 해결해 주는 것도 지금 딱 이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많이 안 느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지만 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지역에서 왔다 갔다 보면 인간이 지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언젠가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오늘 논의들을 했지만 네.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그러고 요즘에 기름값 싸서 그렇지 기름값 좀 기름값 올라서 지금 1,300원대인가 휘발유 네. 그쵸, 요거 한 1,300 1,600원 되는 순간 네. 그러면 부담됩니다. 이거 빨리 이사 오셔가지고 원주 시민 강원도민으로서 살아주셨으면 같이 좋겠고요. 살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떠들었습니다. 네. 우리 늘 하시는 거 아죠? 저 카메라 보시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 하겠습니다. 석 달 만에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랜만에 네. 손가락 여러분 뜯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